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분이 뭔가 대결을 하고 있는데 없는 가상의 적과 그렇죠. 대결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과거에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위상을 다시 세운다. 예, 라든지 예, 예. 우리 어떤 이 보수가 한국의 산업화의 어떤 질을 짊어지고 있었다. 이런 예. 나름대로의 맥락과 명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어떤 이 역사인식 비단 대통령만이 아니라 예. 대통령을 둘러싼 새로운 어떤 뭐 이거 신주류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네. 이런 사람들 인식을 보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문제가 있어. 뭐 무릎 꿇으면 안 돼. 그리고 뭐 일본과 무조건 해결해야 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힘든 예.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담론이 생성된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윤석열 유니버스가 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메타버스 같은. 메타버스 같은. 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가상의 적을 자꾸만 설정을 하시고 그 가상의 적을 나의 결단과 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결단해서 무찌르고야 말겠어.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네. 것 같아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뛰쳐나가 반갑게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그나마 그 정도의 못 볼 꼴을 안 보게 돼 다행스럽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한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실무 방문 형식으로 1박 2일 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에서 17일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 도쿄를 찾은 데 대한 답방인데요. 두 정상은 52일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총리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 셈입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소수 참석만 배석하는 소인회담, 확대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는데요. 회담에서는 안보, 첨단 산업, 과학기술, 청년 문화협력 등 양국 간의 주요 관심사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별도로 한국 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공동 검증을 하는 방안을 두 정상이 합의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을 아무런 검증 없이 합의해줄 경우 또 다른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더 얼마나 대한민국 주권을 망가뜨려야 속이 후련할지 걱정이 태산인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공동 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좌충우돌 천방지축의 윤 대통령 성향상 또 뭔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이면 합의를 진행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방안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국 도착 직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는데요. 거기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뭘 더 퍼주고 싶어서, 뭘 더 퍼가려고 한국에 온 걸까요? 정말이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간쓸게 단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외교 반복은 안 된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독도 방문에 일본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평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가셨습니까?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연일 이렇게 일삼는 이유는 굽신거렸던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일본의 항의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큰 나라에는 굽신대고 우리나라는 얕보는 일본의 잘못된 근성을 비판했습니다. 독도도 국익도 여야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더 이상 뻔뻔하게 독도에 대한 망언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청년국에 확인해 본 결과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이 있었다 한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는 하등에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에
독도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가고 일본에게 독도 망언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가해자의 일본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일은 못 짚고 넘어간다면 또다시 굴욕 외교로 인식될 것이고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에 독도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독도 간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적절합니까? 제주도 가도 경상도 전라도 가도 부적절하다고 하실 겁니까? 우리 땅 우리가 가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적절한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땅 독도를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독도고에 관련된 일본 측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겉으로 화해의 제수처를 취하면서 내부로는 계속해 한국을 도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독도에 대한 집착은 가히 광적인 수준입니다. 지난 5일 오후 일본 이시카와현 북부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일본 기상청이 지진지도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취지로 표기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서 교수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다며 일본 기상청 측에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일부 캡처한 사진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사선이 그어져 있는 울릉도 땅은 한국 땅,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기상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 교수는 이메일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명백한 영토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려주는 일본어 영상을 첨부한 뒤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시정하고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는 일본 기상청과 야후재팬 등은 오래전부터 날씨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해왔다며 태풍 쓰나미 경보 시 기상청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는 일본 누리꾼에게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에 꾸준한 항의를 통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는 한국 입장에서 독도와 K-콘텐츠를 결합한 홍보를 통해 세계인들이 자연스럽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대체 이 정부는 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제대로 된 입장 표명조차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퍼주고 되돌려받은 게 이런 수모인 건가요? 무엇을 얻으려고 굴욕적인 저자세 대일 외교를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대통령과 그 정부라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한일 정상회담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치적을 만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심한 작태일 뿐인 거죠.